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 4년 차 유부녀입니다.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남편이 무척 순하고 여리고 눈물도 많은 성격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불같은 편이에요. 잘 욱하고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는 곧 죽어도 하고야 마는 편이죠. 어릴 적부터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리 독하고 야무지고 성격도 걸걸했던지라 오히려 저보다 더 부드럽고 유한 성격의 남편과 잘 맞았어요. 왜 서로 반대가 끌린다고 하는 말처럼요. 남편이 제 이런 성격을 많이 중화시켜 주었거든요. 이런 남편의 직업은 한의사였어요. 여느 남자 의사 선생님들과 다르게 살갑고 부드러운 말투와 목소리라 동네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한의사 선생님으로 통했죠.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저희 엄마에게 마음을 쓰며 잘해드리려 애쓰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명색의 한의사인데 관절은 책임지겠다며 자주 침을 맞춰드리곤 했거든요. 침 한 번 맞는 것도 비용적으로 부담될 만한데 저희 집은 남편 덕분에 관절만큼은 잘 케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손목이나 허리, 무릎 이렇게 관절이 아프거나 염증이 날 때면 종종 남편 병원에 침을 맞으러 다니곤 하셨어요. 물론 손님들 붐비는 데에는 가지 못하고 손님들 많이 빠진 저녁 시간에 주로 가곤 하셨어요. 엄마가 남편 한가한 시간에 가서 침을 다 맞으실 때쯤 되면 제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남편 병원에 들러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만나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날도 여느 날들처럼 저희 엄마가 손목이 아파 침을 맞으러 간다고 한 날이었어요. 수연아. 아유, 요새 왼쪽 손목 있는 데가 시큰거리고 해서 정서방이 시간 날 때 들으라고 하더라. 요즘은 비도 많이 와서 그런지 더 쿡쿡 쑤시고 아파 욱신거리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정서방이 좀 한가한 것 같다고 낮에 전화 왔었어. 이따 퇴근할 때쯤 들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그래, 엄마. 그럼 침 잘 맞고 있어요? 내가 퇴근하면 그리로 가서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아유, 우리 엄마 호강하네. 하루 종일 노인네들 침 놔주고 나까지 놔주려면 힘들 텐데 고맙지. 언제 한번 주말에 와 삼계탕 한번 해줄게. 정서방 닭 좋아하잖아. 엄마는 늘 저희 남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라 뭐라도 하나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과 저희 엄마 사이는 그냥 서로 아끼고 위하고 보기 좋은 모자 사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저보다는 남편이랑 엄마 성격이 비슷할 정도였거든요. 둘 다 심성이 곱고 여리면서 눈물도 많고 겁도 많았죠. 어쨌든 그날도 업무를 대강 마치고 정리해서 집으로 가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스팸이거나 광고라서 잘 받지 않는데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 병원인데요. 박정숙 씨 보호자 되시죠? 어머님께서 길거리에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 신고로 지금 여기 응급실에 실려와 계시거든요. 병원 빨리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보이스 피싱인가 했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사실인가 싶어 덜컥 겁이 났어요. 전 너무너무 놀라고 눈물이 막 나왔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울면서 택시 타고 막 황급하게 가는데 현실은 퇴근 시간이라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운전에 가야 하다 보니 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어찌어찌 운전해 병원으로 달려갔죠. 가자마자 프런트 데스크에서 엄마 이름을 외치며 찾아갔는데 모습을 막상 보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어떻게 쓰러지신 건지 이마도 조금 찢어져 상처도 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신 줄 알았더니 제 우는 소리에 엄마가 눈을 뜨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고혈압이라니. 길 가다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졌대. 엄마, 기억나? 세상에, 나 너무 놀랐어.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런데 엄마가 제가 올 때까지 간신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당장이라도 감길 듯한 눈을 하시고는 손은 허우적대며 제게 가까이 오라 손짓을 하셨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제 팔을 잡으시며 입을 뻥끗거리시길래 얼른 입가에 제 귀를 가져다 대었죠. 수연아, 정서방 조심해.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정서방 때문이야. 갑자기 돌변해서는 정서방 그거 믿지 마. 너도 큰일 나.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지금 내 남편 이야기하는 거 맞아? 엄마, 어디 머리 크게 부딪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금 우리 그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거야? 그이가 무슨 짓을 한 건데? 엄마? 나 무서워. 무슨 소리야, 이게. 설명 좀 해줘. 엄마, 눈 좀 떠봐요. 엄마? 엄마께서 정말 겨우겨우 정신줄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게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만 남겨두고 다시 눈을 감으셨거든요. 이내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 저는 다급하게 다시 선생님을 불러야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되실까봐 무서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말을 건네셨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엄마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심장하고 수상쩍은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채 말이에요. 퇴근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이 날벼락으로 정신이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연락할 생각도 못했어요. 응급실에서 엄마를 지키고 있다 중환자실로 올라가시고 나서야 저는 정신이 들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핸드폰 진동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제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정신을 잃으시기 전 제게 해주셨던 마지막 말 때문인지 이상하게 남편에게 이질감이 들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뭐 그렇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야? 퇴근할 시간 훨씬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 없고 집도 안 왔어? 오늘 우리 병원에 장모님 모셨던 건 들었어? 어머님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올까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전화했어. 근데 전화도 안 받고. 아유,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어디야? 무슨 일 있어? 어머님 편찮으시대? 남편은 지금쯤이면 저희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연락도 안 되고 어머님도 연락이 안 되고 혼자서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와다다 하며 질문 폭탄을 쏟아냈죠. 여보, 일단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어머니랑 집에 가다가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 거야? 어머니 많이 심각하신 거야? 아니 여보, 교통사고는 아니고 우리 엄마가 길바닥에서 고혈압이 와서 쓰러지셨어.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거 보고 신고해줬나 봐. 구급차가 엄마 실어서 왔다더라고. 어떻게 쓰러지신 건지 이마도 찢어지셨더라.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어머님 평소에 혈압이 높으시긴 하셨어. 가끔 우리 병원 오시면 혈압 재드렸는데 높으신 편이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어디 병원이야? 주소 좀 찍어서 보내줘. 당신도 놀랐을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게. 가서 보고 이야기하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무척이나 놀라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장모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그런데 괜히 남편이 너무 이성적이고 차분한 것 같이 느껴지고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수상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여기 주소 내가 문자로 남겨줄게. 근데 엄마 병원에서 나서실 때까지는 멀쩡하셨던 거야? 침 맞거나 집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는 무슨 이상한 낌새 없었어? 어, 오늘은 내가 진료도 좀 봐드리고 침 다 맞으시고는 거뜬해졌다고 기분 좋게 돌아가신 건데 진료받고 나가시다가 그러신 거 아니야? 집에 돌아가시다가. 남편은 본인 병원에 계실 때까지는 멀쩡했다며 자기 병원에서 발생했던 일은 아니라는 듯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 의심의 싹이 트니 정말 걷잡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의 그런 말조차도 의심이 되면서 엄마가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 제게 했던 남편을 조심하라던 말은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뭔가 망설여졌거든요. 저희 엄마 말대로 남편이 엄마를 해코지 한 거라면 남편이 바보같이 CCTV가 다 있는 병원에서 그랬을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는 주로 원장실에 있거나 원장실 안쪽에 딸린 진료실에 있는데 그 진료실은 CCTV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보통 그 진료실에서 1대1로 침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뭘 했는지 제가 아예 알 수조차 없었어요. 해교나 엄마 말대로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남겨뒀을 리가 없었고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알 방도가 없으니 엄마가 깨어나기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쓰러지는 이런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저 다정하고 섬세하고 순하기만 했던 내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깨림칙한 느낌이 들면서 가시지를 않았죠. 엄마가 해주신 말 때문에 남편이 왜인지 모르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뭔가 눈치채거나 의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가 남편이 저에게까지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싶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엄마가 쓰러지셨고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의심에 불을 붙여주듯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졌어요. 딱 저희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그 뒤부터요. 점점 더 저를 피하는 것 같더군요. 남편 병원이 원래는 야간 진료가 없었는데 갑자기 야간 진료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까지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병원이라 신경 안 썼는데 이제부터는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들도 있으니까 평일 야간 진료 시간을 좀 늘리려고 생각 중이야. 그래서 이제는 퇴근이 전처럼 빠르지는 못할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갑자기 야간 진료를 하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병원에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아니. 전부터 생각하던 거야. 근데 그냥 당장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해보려고. 갑자기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야근을 자처하며 저랑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남편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다 하다 나중에는 야근을 하고 아예 병원에서 외박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났는데 내일 또 아침 일찍 진료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병원에서 자려고.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한의원에서 진료가 일찍 있을 리가 뭐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의사가 아니라도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마지막 남은 가족인 내 소중한 엄마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어떤 이유로 혈압이 솟구쳐 길바닥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와서 하신다는 말씀은 본인이 이렇게 된 게 다 제 남편 탓이라는 말을 하시고요. 그러고는 정말 무슨 상상치도 못하게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 이 말을 얼마나 전하고 싶으셨으면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저에게 전해주셨던 건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남편까지 갑자기 제게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여러모로 남편이 의심되고 무섭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미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제게 해코지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막연한 불안함도 엄습했고요. 남편이 저를 해하기 위해 무슨 계획이라도 짜고 있는 걸까? 의심과 두려움이 겹쳐지니 정말 끝도 없이 커지더군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싶었어요. 불안감과 두려움에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저도 이판사판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쳐들어가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만다는 심정에까지 이르렀어요. 저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을 짰지요. 일단 저를 떼어두고 혼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병원인 듯 하니 병원에서 무슨 작당을 모의하고 있는 건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야근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병원에 뭔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청소업체 직원으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남편 병원은 계약되어 있는 청소업체가 하나 있어요. 이른 새벽에 와서 계단, 엘리베이터, 병원 내부, 건물 입구, 화장실까지 전부 도맡아 청소를 해주는 분들이라 언제든지 건물 출입이 가능했죠.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외박하겠다고 연락한 날만 기다렸어요.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어느 날 드디어 남편에게 연락이 왔죠. 아, 오늘 퇴근하고도 오늘 직장인 손님이 많네. 오늘 병원에서 좀 자야 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아, 그래? 알겠어. 늦게까지 고생이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진료 끝나면 푹 쉬어.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하며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이야말로 남편이 병원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 날이구나 하며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죠. 저는 서둘러 모자며 마스크며 검은색 옷들로 온몸을 감싸고 남편의 병원 앞으로 갔어요. 무작정 병원 앞에서 서성이며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죠. 청소업체로 보이는 다마스 한 대가 병원 앞에 도착하고 사람들이 청소도구를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얼른 청소업체 사람들에게 접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 청소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제 행색이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겠죠. 그분들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전 얼른 휴대폰을 꺼내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여기 원장 와이프다 소개했어요. 제가 지금 행색이 좀 수상하죠.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원장님 얼굴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한의원 원장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실은 요새 우리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뭘 하는지 확인을 좀 하려고 왔어요. 안 그러던 사람인데 요즘 들어 안 하던 야근에 외박에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머, 여기 병원 원장님 맞네. 그러고 보니 가족 사진에서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휴, 남편이 바람난 거 아닌가 싶어서 온 거예요? 에휴,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서 지금 병원 온 거예요? 혹시나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그런 것까진 아니고. 예, 그래도 정말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서요.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몰래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저 유니폼 남는 거 있으시면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몰래 보고 가고 싶어서요. 혹시나 제가 외도 의심했다는 거 남편이 알면 좀 그렇잖아요. 아유, 알지. 아이고, 새댁이 마음고생 심했나 보네. 가만 있어봐. 여기 유니폼 여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보자. 기다려봐요. 여기 있다. 내가 하나 빌려줄게. 아유, 근데 외도는 아니야. 내가 청소하러 올 때마다 보면 원장님 원장실에 혼자 계시는 것 같더라고. 가끔 손님도 오던 것 같던데. 청소업체 분들은 저를 아마 외도를 의심해 병원에 남편을 쫓아온 아내로 보는 듯했어요. 남편에게는 잠시 미안했지만 대충 둘러댔죠. 다행히 청소업체 직원분들은 남편의 잦은 외박에 남편을 찾아 나온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듯했고 그런 동정표를 얻으며 도와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쉽게 청소업체 분들의 유니폼을 하나 빌려 입을 수 있었어요. 저는 유니폼을 입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으로 올라가던 중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참, 그러고 보니 우리 청소할 때 누가 자꾸 한의원을 들락날락해. 근데 여자는 아니야. 새내기 걱정하는 그런 외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남자거든? 눈치가 여기 원장님 손님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원장실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금방 가버리고 어떨 때는 꽤 오래 앉아 있는 것 같던데. 그이 손님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둘이 혹시 무슨 이야기하는지 들으신 적은 없는 거예요? 아유, 우리야 청소하느라 정신없고 그 사람이 올 때면 모자며 이것저것 가리고 와서 얼굴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여자는 아니었어. 오히려 아저씨에 가까웠지. 근데 워낙 원장실에 틀어박혀서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본 적 없어. 그, 그 사람 여기 자주 들르나요? 저는 그 사람이 왠지 수상해서 아주머니께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어요.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찾아오더라. 근데 꼭 이렇게 야심한 시각이 와. 무슨 범죄자가 밀항하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 요새 또 못 본 지 좀 되었네. 오면 꼭 원장님이 다급하게 나와서 그 사람 데리고 원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던데. 아주머니는 그 수상한 남자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병원에 찾아온다 했어요. 그럼 원장인 저희 남편이 나와 다급하게 모시고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몇 번 봤다고 했죠. 하지만 청소하시는 분들 전부 하나같이 그 둘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들락날락 한다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는 생각 먼저 들었어요. 남편 병원에 발을 들이니 남편은 원장실에 있는지 조용했어요. 기회가 되면 남편의 방에 들어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단서라도 조금 얻어볼 생각으로 병원 내부에서 어슬렁거리며 있었죠. 남편이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나가면 원장실에 들어갈 생각으로 버티고 서서 청소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날이라고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아주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의문의 남자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침 병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가 나타나자마자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던 아주머니께서 제 옆으로 와 옆구리를 콕콕 찌르며 그 남자를 눈으로 가리키더라고요. 그 남자는 묘하게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들어와 청소하는 직원들을 자기가 부리는 아랫사람 대하는 투로 몇 마디 던졌어요. 어이 거기 딴짓 하지 말고 청소 똑바로 들어라고. 남일 신경 쓰지 말고 어? 아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대체 내 남편과 무슨 인연이 있어 남편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건지 수상했어요. 그 남자는 여기저기 들쑤시며 오지랖을 부려대더니 남편이 있는 원장실로 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내 남편이 저런 불량배 같은 남자와 뭘 하는 거지 싶어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당장 원장실로 쳐들어가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섣불리 무슨 행동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계속 생기니 사람이 완전 바보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저 남자가 혹시 남편과 함께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건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도 저 남자에게 혹시 당하는 입장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잠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 원장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큰 소리가 나는데 아까 들어갔던 건달인 것 같더라고요. 내 말이 우스워? 어? 올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어? 다시 말해줘. 병원 문 닫고 싶어? 남편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이상은 지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군요.
여기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놀라서 원장실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목격자도 많으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이라도 하자 싶어 저는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원장실 문을 벌컥 열었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상상하던 것들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불량배에게 빌고 있더라고요. 여보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고요. 그 불량배는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였는데 남편 방에 있던 물건을 벽에 내던져 깨고는 남편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야, 저 인간 뭐 하는 사람인데 당신 병원까지 찾아와서 이런 행패를 부려? 당신이 이 시간에 병원에 어쩐 일로 온 거야? 여기 왜 있어? 위험하게.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하는 계획을 짜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라기에는 그 순간 너무도 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인간이 누군데 당신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있어? 당신, 저 인간 때문에 요새 집에 못 들어오고 병원에서 날밤 샌 거야? 어? 저 자식이 뭔데? 불같은 성격인 저는 또 지금까지 남편을 수상하게 여기던 건 까맣게 잊고 당장 그 아저씨를 향해 가시를 세우고 소리쳤어요. 온갖 거친 쌍욕을 난무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아저씨에게 달려들고 있던 저를 남편이 말렸고 그 불량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 그런 모습에 잔뜩 위축이 된 듯했죠. 여보, 진정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그 남자는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다 병원 밖으로 황급히 도망을 갔어요. 어릴 적부터 기가 세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편이었던 제게는 익숙한 상황이었어요. 동네를 가나 회사에서 일을 하나 저나 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드는 사람에게는 참지 않고 바로 내지르던 성격이라 유명했거든요. 전 완전히 눈이 돌아 뜯어말리는 남편까지 뿌리치고 방방 뛰면서 그 남자를 향해 돌진하려고 했고 남자는 슬금슬금 도망갔으니 제 기세에 눌려 자리를 피한 게 맞는 거겠죠. 저 사람 도망가잖아. 뭐야, 신고를 해야지. 왜 나를 말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지금까지 저 사람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 저는 저 자식 잡아야 한다며 쫓아나가려다 남편에게 제지를 당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남편을 끌어앉혀놓고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 솔직하게 말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우리 엄마가 혼수 상태 되시기 전에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먼저 이야기해. 그러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앞에 앉아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방금 나간 사람 우리 아버지야. 뭐? 당신이랑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던 그 망나니? 망나니 아버지 말하는 거야? 어머님이 이혼하셨다던? 그 사람이 당신을 왜 찾아와? 아니, 당신 연락하고 살았어? 알고 보니 남편 한의원에 그동안 들락날락 했다던 불량배 같은 사람은 남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망나니라 시어머니와 남편이 치를 떨어하던 존재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예전에 그런 망나니 같은 시부의 성격에 질려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뒤에 남편을 만난 거라 시부라는 사람의 얼굴도 당연히 몰랐고요. 그냥 남편이 대충 해준 이야기들로만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주폭을 일삼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으려 들었던 망나니라 남편이 무척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혼을 하신 지 한참 되었으니 당연히 제 남편도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연락을 일부러 끊기지 않으려고 해왔던 건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내가 사실 당신 모르게 병원 밖에 최근 설치해둔 CCTV 확인해봤어. 어머님이 혼자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을 것 같지는 않아서
혹시나 누가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어. 근데 저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런 거야. 어머님 가방 뺏으려고 하던 장면이 찍혀 있더라. 신랑이 하시면서 어머님이 크게 넘어지셨고 그러면서 혈압이 치솟으셨던 것 같아. 그 CCTV 나도 볼 수 있어? 아니 그럼 당신 아버지라는 저 인간이 지금 우리 엄마를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놨다는 건데 우리 엄마는 왜 당신 아버지를 당신으로 착각했지? 우리 엄만 본인 해코지 한 게 당신이라고 나한테 그랬어. 그건 무슨 말이야?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면 엄마가 당신이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 게다가 저 사람은 감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무슨 배짱으로 당신을 또 찾아온 거야, 어? CCTV 저장은 해뒀어. 혹시 몰라서. 이야기 다 하고 나면 보여줄게. 보면 알겠지만 그날 저 사람이 내 모자랑 내 잠바를 뺏어갔어. 비싸 보인다며. 목도리로 얼굴 칭칭 감고 모자까지 썼는데 내 잠바를 입고 그러고 있으니 어머님 입장에선 다급하신 와중에 나라고 착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근데 저 인간 그게 우리 장모님인 건 몰랐을 거야. 내가 결혼했다는 거 밝히지 않아서. 뭐? 당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야? 그럼 당신 장모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가방을 그렇게 도둑질하려고 했었다는 거네? 세상에 그런 질 나쁜? 아버지가 한번 찾아와서 생활비를 요구하셨어. 그래서 드렸고 그런데 그 뒤로 한두 번씩 들으시더니 나중에는 아주 주기적으로 찾아왔어. 돈 받아가려고. 생활비 안 주면 여기 오는 손님들 싹 다 끊기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협박을 했거든. 오늘도 그랬고. 지금까지 저 망나니한테 협박당하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야? 그럼 여태껏 당신은 꼬박꼬박 저놈한테 돈을 갖다 바친 거야? 신고도 안 하고? 왜 바보같이 그걸 숨기고 당하고만 있었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공교롭게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길 가던 사람 금품을 갈취하려 했는데 그게 우리 엄마였고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늘도 남편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왔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오늘만 온 게 아니라 여태까지 꽤 여러 번 남편을 찾아와 협박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병원 문 닫고 싶냐고 공갈을 하셨어. 병원 문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앞에서 오는 환자들 전부 내쫓아 버릴 거다. 병원에 들어와서 행패 부릴 거다. 당신 같은 사람을 아비로 둔 걸 알면 누가 나 같은 놈한테 와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겠냐고 그러면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지 않으면 병원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원장실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겠다며 나 같은 아비를 둔 너가 누가 선생님으로 봐주고 진료를 보러 오겠냐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아우 정말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저럴 수 있나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저런 것도 부모라고. 남편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내내 강압적이고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였으니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무서웠다고 했어요. 신고할 생각도 못했어. 한평생 저 아버지라는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으니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더라. 원래는 장모님을 그렇게 만든 게 저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신고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막상 신고하려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 혹시나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까지 얼굴을 알게 되면 아버지가 내 가족을 찾아가서 보복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서 신고는 도저히 못하겠더라. 미안해 여보. 내가 나쁜 놈이야. 장모님이 그렇게 되셨는데도 신고를 못했어.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없이 여리고 순한 바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혼수 상태 빠지기 직전에 남기신 말 때문에 남편을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의심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말이에요. 제가 그러는 동안 남편은 뒤에서 망나니 아버지로부터 온갖 겁박을 당하면서 돈까지 빼앗기고 있었다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분했어요.
남편도 우리 엄마도 내게는 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감히 형편없는 인간 나부랭이가 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있었다니. 지금까지는 몰라서 참았다면 이제 알게 된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는 저희 가족을 그 불안당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신고를 못한 남편이 바보같이 느껴졌다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학교 괴롭힘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한없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 울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안고 거의 오열을 했어요. 아휴, 진짜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엄마 쓰러진 뒤로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갑자기 안 하던 야간 진료를 한다고 하고 나랑도 거리 두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이야기도 있고 당신이 정말 무슨 범죄라도 꾸미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데. 바보야, 혼자 이렇게 앓고 당하고만 있었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이렇게나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하지 않아도 됐었잖아. 미안해. 내가 아직도 그 아버지라는 인간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했나 봐.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몸도 머리도 얼어붙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판단을 잘 못하게 돼. 나 정말 바본가 봐. 저는 당장 그 망나니 시부를 처단하기로 했어요. 아까 전 원장실 문을 벌컥 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던 내 기세에 눌려 도망간 시부를 생각하면 시부는 절대 보복을 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파악이 되었죠. 강약 약강인 인간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남편의 아버지란 인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어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면서 약한 사람에게만 강하게 구는 찌질이. 왜 뉴스 보면 가끔 나오죠? 이유도 없이 사람 해하고 다니는 범죄자들이 꼭 자기보다 약한 여자만 쏙쏙 골라 해코자 하잖아요. 남자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딱 그런 한심한 인간들 같은 수준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등 중에 하등인 주제에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없이 순하고 여린 성정이라 과거부터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굴며 큰 소리를 쳤던 거겠죠.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CCTV도 있겠다. 어디 사는지 몰라도 금방 잡아다 끌고 올 수 있을 거야. 아까 말했던 CCTV 보여줘. 경찰에 전화할게. 남편이 보여준 CCTV는 정말로 남편의 옷을 뺏어 입은 시부가 저희 엄마를 마주치고 가방을 뺏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참 신고하면서도 웃겼어요. 저는 세상에 들키지 않는 거짓말 없고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살면서 해온 꼬락서니를 보니 평생 경찰에 신고당하지 않을 줄 알았던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당하고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덕분에 신고하고 잡히는 게 수월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시부가 잡혀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네? 당신 아버지 잡았대. 대면하실 거냐던데. 알지? 나 합의 절대 없어. 어차피 그 인간 합의금 낼 형편도 안 되잖아. 무조건 감옥 보낼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렇게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가니 정말 시부가 잡혀와 있더라고요. 시부가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곤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를 용서를 해주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고 써주는 데도 없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겨서 그랬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에게 거들먹거리며 행패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볼품없이 작게 위축된 늙은이 하나가 앞에 있을 뿐이더군요. 사람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내 남편한테 그간 뺏어간 금액이 얼만데 먹고 살 형편이 안 되어요? 그 돈이면 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는 되었을 텐데. 그래 해놓고 길 가던 우리 엄마 가방까지 뺏어서 도망가려 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분이 어머님이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백하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늙은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옥살이 하면 죽기 직전에나 나올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부는 전부 자백하며 선처해달라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역으로 협박했죠. 선처? 당신 같은 사람은 선처해준다고 갱생이 될 사람이 아니지.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 지금도 그냥 모면하려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잘 알아? 그 잘못했다는 말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했어야지. 늦어도 한참 늦은 사죄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으면 한참 잘못 생각했어. 한 번만 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서 머리털 하나라도 보였다간 그날로 제삿날인 줄 알아.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아는 인맥 총동원에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라도 듣지 않는 게 좋아. 웃기게도 시부는 제 말도 안 되는 해코지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나 남편과 시모를 못되게 굴었던 인간이 맞나 싶게 순진하더군요. 하는 일 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한량 불량배처럼 한평생 살았으니 그런 노인네에게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남편은 한평생 자기와 엄마를 괴롭히던 악마 같은 사람이 기어코 감옥에 가는 걸 보는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고마워했고 진작에 신고하지 못했던 걸 미안하다 했어요. 나는 저렇게 쥐뿔도 없는 사람을 왜 무서워했던 걸까? 나한테 하듯 당신한테 하면 어쩌지 그 생각뿐이었어. 그냥 나 혼자 참고 당하면 되는데 괜히 일 커졌다가 당신이 해코지라도 당한다면 난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냥 나 하나 참고 생활비 좀 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게다가 신고한다 해도 고작 이런 일로 옥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만에 하나 옥에 들어갔다 해도 금방 나올 텐데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래 아가, 나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 기어코 너랑 사돈 어른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다 이해해요. 그리고 여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싶어. 당신은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를 맞서 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할 줄 안다고. 순둥이인 당신은 엄두도 못 냈겠구나 싶어. 그래도 장모님이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는 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온통 아버지가 찾아와 해코지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갇혀서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를 못했나 봐. 한평생 나랑 우리 엄마 괴롭히던 악마가 옥에 정말로 가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고마워. 나도 엄마 말만 듣고 세상 착한 당신 의심했잖아. 나도 잘한 건 없지. 당신 의심하느라 병원 찾아왔던 건데 그 덕분에 상황을 알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서로 믿졌다 생각하자. 그리고 어머님도 그만 미안해 하셔요. 저희 부부는 그 일이 있는 후로 더욱 돈독해졌다는 말이 맞겠네요.
다행히 엄마는 금방 며칠 뒤 무사히 깨어나셨고 후유증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작은 원망도 금방 풀렸죠.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장모님께 그런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저희 엄마랑 이혼하셨던 아버지세요. 그날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제 옷가지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걸 입고 장모님께 접근했던 모양이에요. 장모님 쓰러지신 날 CCTV 돌려보다 알았지 뭐예요. 저인 줄 알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기억이 아득아득하긴 한데 그래도 그 나쁜 인간이 옥에 들어갔으니 다행이구나.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 밑에서 자라느라 얼마나 속이 다쳤을꼬. 정서방도 고생 많았네 지금까지. 엄마가 정신을 잃으시기 전 남편에 대해 크게 잘못 오해했던 부분도 이렇게 풀어드렸어요. 엄마도 제 남편을 보듬어 주시고 하니 우리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물론 시부란 인간은 보잘것없는 형량만 받은 수준이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올 테지만 남편도 이제는 시부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예전만큼 무조건적으로 두려워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이 듬직하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잘 다독여 주었답니다. 시부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정도로 배짱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 남편과 시부는 사실상 그 망나니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다시 나타난다 한들 두려울 게 하나 없어요. 사연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걱정해 주실까봐 작은 사실 하나 밝히자면 실은 제가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야리야리한 일반 여성분들과는 좀 달라요. 나이든 노인 하나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 없으니 제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모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통해 트라우마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싶어서 되려 그 둘이 너무 안쓰럽고 애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이 사연을 적어보내는 지금까지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예정이랍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